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체크할 한자는 성품이라는 의미의 이 성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마음심변은 이렇게 2개짜리는 가운데를 먼저 하고 이쪽이 2개짜리죠. 하나짜리는 점을 먼저 찍는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통일해서 가운데를 항상 먼저 이렇게 쓰는 형태를 보여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원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마음심변은 점을 먼저 찍는 거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난 품격이라는 의미고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의 틀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상 성품과 성격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라는 말로 두 단어를 모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성격과 같이 타고난 것 이외에 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기질을 모두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질을 얘기하는데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이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적용을 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성질과 특성을 같은 말로 막 섞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사람한테도 쓰고 사물한테도 쓰고 특성도 사물한테도 쓰고 사물한테도 쓰고 사람한테도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질과 특성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같은 말로 역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 즉 생각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확연히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특성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남성의 이성은 여성이 되고 여성의 이성은 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라고 하면 데이트 또는 연애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여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성이라고 하면 생리적으로 남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성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적으로는 중요한 성질이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성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느냐라는 이유 또는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타당성을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어떤 느낌 또는 기분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여자가 되겠는데요.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같을 여자가 되겠습니다. 같을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같다 라는 의미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간 하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통상 여간이 부정어와 만나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간은 보통이라는 뜻이고요. 통상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 사람 여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간이 아니야 라는 말은 보통이 아니야 라는 말이니까 즉 여간은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여가 같다는 뜻이고 전이 그 전이라는 뜻이니까 그 전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함없이 라는 뜻입니다. 결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요소가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여실히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을 얘기하는데요. 이 구슬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면은 이게 여가 같다는 뜻이고 의가 뜻하는 바란 뜻이죠. 뜻하는 바와 같이 일을 이루어주게 하는 구슬이라는 아주 신비의 구슬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여의주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은 임금이나 황제를 뜻하거든요. 임금이나 황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파워풀한 뜻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여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는 뜻인데요. 만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혹자가 들어가면 통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일종의 걱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같이 오다가 좀 난데없이 말이 들어왔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진리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오다, 진리와 함께 오다, 진리와 같이 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불교에서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숭상할 대상이 되는 거죠. 여차여차하다라고 하면 일이 이리저리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말이 됐든 안 됐든 그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자세한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차여차하다라는 아주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리저리 해서 잘 됐어 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 같다는 뜻이고 반이 반대쪽이라는 뜻이니까 뒤집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손바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대단히 쉬운 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전자가 되겠는데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의미의 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육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의미의 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들어가는 한자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금전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냥 돈이란 말입니다. 한국어로 돈이나 한자어로 금전은 같은 말입니다. 동전이라는 말은 구리로 만든 돈이란 뜻이죠. 이거는 규모가 작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땡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땡전은 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크기, 즉 금액이 가장 작은 동전은 참고로 동전도 마찬가지지만 지폐도 마찬가지죠. 그 금액이 커지면 크기가 커집니다. 같은 성분일 경우 성분이 달라지면 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분이 같을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면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땡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다 라는 얘기는 탈탈 털어도 돈 한 푼 없다, 알거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전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가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움켜쥘 줄만 알았지 전혀 쓸 줄 모르는 노랭이, 구두쇠라는 의미입니다.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원가라는 뜻, 또는 만약에 회사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투자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이야 라는 것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엽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가운데, 동전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 동전 가운데 이렇게 통상 사각형 구멍을 뚫어서 이걸 이렇게 꿰고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꿰서 얽어매 가지고 메고 다닐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편하게 한 그런 이제 동전이죠. 옛날에 쓰던 동전을 얘기합니다. 전어라고 하는 것은 밴댕이과에 속하는 그 물고기이죠. 가을이 제철인데 가을철 전어는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얘기하는데, 실제 환전하다의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외국 화폐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KR 원을 얘기하는 거죠. 원화와 교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급히 필요한 돈이란 뜻으로, 이 급전의 내부적인 그 의미는 꿔야 될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히 꿔야 될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급전이라는 것 자체는 급한 돈이라는 뜻이지만 급전이라는 말 안에는 급히 꿔야 될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입을 놀려서 생긴 돈이란 뜻이니까 어떤 일이 잘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생기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